네, 금요일 2부 순서는 소소한 주치, 우리의 정말 소소한 건강 문제를 의논해 주시는 제너럴 닥터 정재닥 선생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이고, 오늘 참 이렇습니다. 근데 네. 지난주에 또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이어트에 대한 문제를 의논해 주시겠다고 하셨는데 그래요. 또 이건 또 우리 일생의 문제로 또 궁금하신 분 계실 것 같아서 이대로 진행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스머프 긴바지님 CMS 계좌 신청하셨다고 하셨어요. 슬픈 마음으로 출근했는데 세월호 승객들의 무사귀환을 기원합니다. 네, 비우맨 미양님. 저 바다 내려가서 바닷물을 퍼내고 싶어요. 아, 정말. 그렇습니다. 뉴스를 못 보겠어요. 그러죠. 네, 아침에 일어나서 네. 뉴스를 확인했을 때 네. 좋은 소식이 없을까봐 네, 걱정이 네, 돼서 네, 네. 차마 네. 인터넷이든 TV든 네. 못 보겠더라고요. 글쎄 뉴스 TV를 딱 키면 이제 앵커들 얼굴 표정이 들어왔는데 도대체 밝지 않아서 오늘도 좋은 소식이 없구나 그랬어요. 아이고 참 어떡하죠. 고은매님 이 방송 차 안에서 들을 수 있는 방법이 있나요 하셨는데 10님과 소녀님께서 답글을 달아주셨습니다. 네, 음님께서 그래도 홍가혜 씨 인터뷰 때문에 부랴부랴 경찰과 해경이 움직이는 것 같이 생각이 된다고 하셨습니다. 자, 다이어트는 사실은 미용보다는 우리가 이 시간에 초점을 맞춰야 될 것은 이제 건강이겠죠. 그쵸. 네. 미용 때문에 다이어트를 하시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네. 한국에 정말 많은 수의 여성들이 다이어트에 대한 강박에 사로잡혀 있거든요. 네. 먹는 거, 그러니까 하루 중에 굉장히 많은 시간을 먹는 것과 그 칼로리와 그다음에 네. 이제 살을 빼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데 네. 많이 소모를 하고 있어요. 네. 그래서 이게 사회적으로 예쁜 여성 혹은 날씬함의 기준 자체가 너무 좀 과잉되어서 네. 기준이 잡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을 많이 하고 네. 또 그런 사람들이 대부분 다이어트를 실패할 수밖에 없어요. 이게 확률적으로 다이어트가 너무 기대치를 높게 잡아서 그런데다가 다이어트 해보신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네. 쉽지 않잖아요. 실패하는 게 다이어트다. 그렇죠. 이게 한 10명 네. 중에 9명은 실패하는 게 정상인데 그 네. 실패로 인해 또 본인의 자존감은 또 너무 많이 하락을 해서 그렇죠. 나는 뭐 하나 제대로 할 네, 수가 없어 이런 맞아요. 거. 그래서 이게 악순환이 계속되는 거죠. 자존감은 네. 떨어지고 본인 외모에 대한 자신감이 또 하락하고 네, 살을 네. 더 빼야겠다라는 생각을 네. 하게 돼서 이 악순환의 고리를 끊기 전에는 네. 이 영원한 비극인 거죠, 사실. 근데 그러면 이제 미용적인 기준을 우리가 잠시 놔두고 네. 건강적인 적정 체중의 계산이 어떨까요? 네. 건강한 그 적정 체중이 나라마다 조금씩 네. 다를 수는 있는데 네. 이게 체중이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비만도를 계산을 할 때 네. 키하고 체중을 가지고 네. 저희가 계산을 해요. 네. 그래서 키를 보통 저희가 센티미터로 많이 환산을 네. 하잖아요. 그래서 네. 160cm, 170cm 이렇게 표현을 하는데 네. 키를 메타로 환산을 하게 되면 네, 네. 1.6m, 1.7m 이렇게 환산이 되거든요. 그래서 네. 그 숫자를 어떤 식으로 계산을 하냐면 체중 킬로그램을 키의 제곱으로 나누어 줍니다. 체중 킬로그램을 네, 키의 제곱으로 나누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이때는 들면 키가 미터죠. 그렇죠. 그래서 예를 들면 60kg의 사람이 키가 이제 170이다라고 했을 땐 60kg 나누기 1.7의 제곱이 되는 거죠. 네. 그렇게 계산한 숫자를 저희가 BMI라고 하고 네. 비만도라는 표현을 하기도 해요. 네. 그래서 이 체중의 비만도가 20에서 23을 저희가 정상 체중으로 보고 있고 23에서 25를 과체중, 네. 그다음에 25 이상 넘어가는 분을 네. 비만이라고 보고 있어요. 지금 넙검수님께서 다이어트 방송할 때는 아니라고 생각됩니다 하셨는데 지금 말씀하시는 부분은 미용상의 다이어트로 지금 한정돼서 생각하시는 것 같아요. 지금 저희는 건강에 문제가 되는 그런 상황에서의 다이어트. 그러니까 이것이 꼭 미용 다이어트를 얘기하는 것은 아니라고 제가 말씀드리고 싶어요. 네. 지금도 과체중 때문에 건강에 위해를 받는 분들이 많이 계셔서,
이것이 오늘 그런 분위기에 저해가 되는 것은 아닐 것이다. 그 저희도 잘 신중하게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좀 넓게 받아들여 주셨으면 좋겠어요. 그러면은 이 비만이 왔을 때, 그러니까 비만 지수가 20 내지 23을 넘었을 때 네네. 우리가 느껴지는 또 우리가 맞게 되는 건강상의 위해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보통은 비만도가 그 인덱스가 20에서 23 정도가 되면 저희가 보기에 네. 어떤 정도로 보이냐면 다들 자기의 체중하고 키로 계산을 해보시면 알겠지만 생각보다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이 네. 정상 체중 안에 들어가세요. 아, 그래요? TV에서 보는 그런 네. 너무나 날씬한 연예인들이나 모델들은 사실은 비만도를 계산하면 굉장히 저체중에 네. 속하는 사람들이고 네. 저희가 이제 주변에서 보는 흔한 체형의 사람들은 대부분 정상 체형이에요. 네. 통통하다라고 뭐 네. 이렇게 보여질 수도 있을 정도로. 네. 그래서 그런 분들은 오히려 건강상으로는 굉장히 건강한 상태이고 네. 23에서 25 정도 과체중이 돼버리면 아무래도 이제 피로감을 많이 느끼게 돼요. 네. 다닐 때, 네. 그냥 60kg가 정상 체중인 사람이 70kg, 80kg인 채로 다니다 보면, 네. 골격근, 그러니까 뼈하고 네. 근육들이 전부 이제 자기 체중을 어느 정도 견뎌내야 되는 네. 그 한계가 있는데, 네. 그 한계가 너무 오버가 되면 힘들잖아요. 네. 살이 원래 자기가 버틸 수 있는 체중보다 많이 찌게 되면, 네. 아무래도 하루 중에 느끼는 피로감이 기본적으로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래서 살이 쪘는데 그거랑 피로감이랑 무슨 상관인가 이렇게 생각을 하실 수도 있는데 네. 아침에 일어났을 때 좀 피곤하고 하루 종일 같은 일의 양을 해내도 좀 더 네. 힘들고 그런 걸 느끼실 수는 있어요. 네. 근데 워낙에 어렸을 때부터 과체중이었던 분들은 좀 익숙해져 있을 수도 있는데 네. 그렇지 않은 경우에는 아무래도 조금 과도한 피로감을 느낄 수 있을 네. 것 같아요. 네. 그래요. 과도한 피로감과 또 이것이 과체중을 우리가 몸에 지니고, 이게 운동을 살다 보면은 여러 가지 문제가 일어나는데 그것이 그냥 내가 늘상 이 정도는 그냥 몸무게를 갖고 살았으니까 이렇게 해서 조금 무감각해질 수가 있어서 네. 이것이 근데 이제 갑자기 살이 찌신 분들은 아마 굉장히 힘드실 거예요. 그래서 네. 피로감을 느낄 수가 있고 그 네. 외에도 사실은 건강상의 네. 위험한 요소들이 많이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네. 지금 다이어트 방송한다 그래서 염려하시는 분들 많으신데요. 아니요, 저희가 미용적인 다이어트를 말씀드리는 게 아닙니다. 일상의 생활에서 건강에 저해가 되는 과체중이라든가 또 과소체중도 사실은 이 다이어트 관리에 들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렇죠. 원래 이제 저희가 얘기하려고 했던 게 네. 운동, 네. 이제 올 한 해를 시작할 때 처음에 운동 계획도 많이 세우시고 건강해지기 위한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는데 네. 지금 이제 한 3월이 지나고 4월쯤 되어서 네. 그분들이 초기에 계획하셨던 거를 잘 네. 하고 있는지에 네. 대해서 다시 한번 네. 이제 좀 보자라는 의미에서 시작을 했던 게 다이어트와 이제 운동에 대한 얘기였고요. 네. 사실 뭐 지금 시즌에 방송에서 굉장히 많이들 얘기하는 게 뭐 지금 같은 트라우마 상황에 대응해야 하는 방법이라던가 PTSD라는 그런 외상후 스트레스 증후군이라든지 네. 이런 것에 대한 얘기들을 많이 하시는데 네. 사실 그런 것을 더 얘기를 하는 것 자체가 저는 좀 힘들더라고요. 그래서 네. 네. 방송을 보거나 하면서도 저런 네. 얘기는 사실 좀 하는 것이 오히려 그냥 마음으로 아파하고 같이 공감하는 것에 대해서는 저도 함께 할 수 있지만 그런 분들의 지금 마음을 얼마나 저희가 의학적인 지식으로 설명할 수가 있겠으며 네. 그것을 아무리 설명한다 하더라도 네. 실제로 그분들에게 도움이 되는 말은 네. 아닌 것 같아서 그런 거는 조금 시간이 네. 지나간 다음에 그렇죠. 우리가 같이 정리하는 마음으로 할 이야기죠. 예. 그러니까 똑같은 뭐 그런 비유가 될지 모르지만은 뭐 방송사에서 보상금 보도를 해가지고 또 한 번 난리가 났었죠. 그러니까 이런 시기에서는 정말 서로가 조심스럽습니다. 그런데 이것이 이제 과체중일 때는 우리가 여러 가지 뭐 긴급 처방으로는 뭐 약물 처방도 쓰지만 제일 바람직한 것은 운동 처방이겠죠. 그렇죠. 식이 조절과 운동을 병행하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기는 하지만 네.
이게 정말 말처럼 쉽지가 않아요. 그게 네. 쉬웠으면 아마 모든 아마 비만인 사람이 없었겠죠. 네. 저는 사회적으로도 사실 너무 먹는 게 먹을 게 너무 많다라는 생각을 항상 하거든요. 너무 네. 저희는 좀 풍족하게 사는 것 같아요. 그리고 너무 그 TV 방송에서 먹는 것 내용이 너무 많은 거. 네. 물론 먹으면 행복하지만 네. 너무 우리가 왜 로마 마지막 시대의 네. 그 음식에 대한 그런 낭비 이런 네네. 것들 좀 걱정이 됩니다. 아주 식욕이라는 게 굉장히 좀 어떻게 보면 말초적인 본능일 수도 있고 되게 사람이 살기 위한 본능적인 걸 수도 있는데 네. 그 식탐을 자극하는 매체들이 너무 많고 네. 그것으로 발생한 산업이 너무 많아서 네. 이거를 우리가 안 먹기 힘든 사회가 네. 돼버렸다는 생각이 많이 들어요. 네. 그래서 비만인 분들이라든지 과체중인 분들이 와서 상담을 하실 때 그분들이 뭘 잘못해서 살이 쪘거나라기보다는 네. 그냥 편안하게 주어진 대로 살고 먹다가 보니까 네. 살이 찐 분들이 많거든요. 게다가 사회는 우리를 더 못 움직이게 하고 네. 앉아서 일하게 만들고 네. 그리고 더 먹게 하고 네. 또 일을 많이 하는 분들일수록 앉아서 많이 먹게 되니까 살은 네. 더 찌고 네. 이렇게 좀 될 수밖에 없어서 지금 그냥 자연스럽게 있는 대로 살다 보면 살이 찔 수밖에 없는 그런 사회인 것 같아요. 지금 좋은 아이디어가 하나 나왔는데요. 40길 정아님, 이런 상황에서, 그러니까 배 안에서 사흘째 먹지 못하고 생명을 붙잡고 있는 아이들, 이런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영양 손실을 줄이고 버틸 수 있는가, 이런 얘기도 해주시면 좋겠다고 하셨어요. 네, 이게 이런 큰 사고가 저희 어렸을 때 성수대교 사건과 삼풍백화점 사건이 있었고 이런 장기적으로 생존하시는 분들 이렇게 다행스럽게도 구출돼서 살아남으시는 분들이 있으신데 가장 저희가 바라는 것은 그 안에 이제 물이 있기를 바랄 뿐이죠. 먹을 수 있는 식수가 있기를 바랄 뿐인데 바다라는 환경상 식수하고 바닷물하고 많이 다르다 보니까 식수가 사실 공급만 된다면 식수와 공기만으로도 꽤 오랜 시간을 버티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그런 환경만 사실 주어진다면 그것만 계속 바라고 있는 거죠. 먹을 만한 물이 있기를 바라고 그 안에서 충분한 공기가 있기를 바라는 게 지금으로서는 최선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딜 가든 식수 한 병은 꼭 짐 속에 챙기고 옆에 갖고 있어야 되겠군요. 생수요? 네. 식수는 어딜 가든 들고 다니시는 건 좋죠. 물은 건강상으로도 굉장히 항상 많이 먹어라라고 얘기를 하지만 그건 어디든 가도 사실 사고가 나지 않는 한 저희가 어디서든 얻을 수 있는 게 또 물이잖아요. 하지만 이제 위급한 상황에서는 가장 얻기 힘들면서 중요한 게 물이죠. 네. 몇 년 전에 외국에서 비행기 추락 사고가 있었는데 거기 아기가 크리스마스 케이크를 갖고 있었대요. 그래서 정말 며칠 동안 그 케이크를 먹으면서 생존했다는 그런 뉴스도 있었는데 참 그렇습니다. 혼합재료님께서 질문을 올리셨습니다. 친정어머니가 당뇨의 저체중인데 어떻게 식단을 짜야 될지 어떤 요법이 좋을지요. 이런 것도 넓게 봐서 다이어트에 속하는 건죠. 다이어트는 단어 그대로 말하면 살을 뺀다라는 얘기는 아니고 다이어트는 시기를 조절한다. 그러니까 먹는 것을 다이어트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래서 당연히 이제 식이요법이라는 건 전부 다이어트에 속하는 건데 당뇨가 있는데 저체중이시라고 지금 말씀을 해주셨어요. 그래서 워낙에 이제 비만인 분들이 당뇨에 걸리시는 경우에는 살을 빼게 되면 그 혈당 조절 능력이 훨씬 좋아지게 됩니다. 그래서 당뇨가 있을 때는 살을 빼는 게 우선순위인데 또 친정어머니가 저체중이시기 때문에 이런 경우에는 가장 중요한 거는 식이요법보다는 사실 운동이 먼저 좀 선행되어야 되는데 운동을 하면 할수록 우리 몸에서 이제 혈당을 조절하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호르몬들이 있어요. 인슐린 같은 호르몬인데 그 호르몬에 대한 민감도가 되게 좋아져서 운동을 하실수록 인슐린에 대한 인슐린을 활용할 수 있는 능력이 좀 커진다고 보시면 되고 인슐린이 나오지 않아서 주사를 맞고 계시는 상황이라고 한다면 그러면 딱히 이제 운동은 기본적으로 이제 하긴 해야겠지만 식이요법이라는 게 과식만 피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약을 드시든 인슐린을 드시든 지금 현재 표준 식사량에 맞추어져서 음식을 드시고 있기 때문에 사실 뭘
어떤 건 먹어야 되고 어떤 건 먹지 말아야 된다라는 강박적인 그런 식이요법보다는 네. 편하게 드시되 양을 적절하게 약의 양과 음식의 양이 항상 정상적인 혈당을 유지할 수 있는 수준으로만 맞추시면 돼요. 네. 많이 듣는 얘기가 당뇨에 좋은 음식이 뭐냐, 뭐 다이어트에 좋은 음식이 뭐냐, 혹은 뭐 혈압에 좋은 음식이 뭐냐 이런 걸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사실 딱히 어디에 좋은 음식이라는 게 없어요. 네. 그래서 그런 종류에 대해서 신경 쓰시기보다는 전체적인 양과 그 건강하게 먹는 방법, 그러니까 너무 이제 폭식과 절식을 번갈아 하지 않고 꾸준히 네. 비슷한 양을 드시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인 것 같아요. 네. 근데 정말 피해야 될 음식이 있습니까? 정말 다이어트에서 피해야 될 음식이라는 거는 아무래도 영양소가 균형 잡혀 있지 않은 상태에서의 그런 고칼로리 음식들인 거죠. 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탄수화물만 집중적으로 있는 고칼로리 음식들, 네. 이라든지 지방이 굉장히 많이 들어있는 음식이라든지 하는 것보다는 네. 다양한 영양소가 좀 골고루 있는 음식일수록 우리 몸에서 칼로리화해서 쓰기에도 적당하고 네. 우리 몸에서 그걸 활용하기에도 굉장히 좋아요. 그래서 어떤 음식은 먹으면 안 되지 않나요? 혹은 다이어트 할 때 밀가루 음식을 먹지 말라는데 이런 얘기 되게 많이 듣거든요. 네. 근데 그렇다기보다는 밀가루 음식들이 많은 경우에 기름지고 네. 자극적이기 때문에 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지, 실제로 밀가루 음식을 먹는다고 그냥 음식을 먹는 것보다 살이 더 찐다라고 말하기는 좀 어려워요. 그래요? 네. 저희 양의 문제죠. 양의 문제. 밀가루는 정말 쌀보다 해롭다 이런 것이 상식화돼 있어서요. 그래서 쌀보다는 현미가 좋고 백미보다는 현미가 네. 좋고 밀가루보다는 쌀이 네. 낫다 이런 얘기들을 네. 하시지만 저희가 현대 사회를 살아가면서 밀가루 음식을 안 먹고 살기가 보통 힘든 일이 아니에요. 그래서 네. 그거를 다 당뇨 있으신 분들이 현미를 거의 다 챙겨 드시고 이런 부지런한 분들도 계시지만 네. 그렇게 챙겨 먹는 것 자체가 좀 스트레스인 경우들이 많거든요. 네. 그렇게 되면 스트레스로 인해서 오히려 더 살이 찌거나 식욕이 조절이 안 되거나 혈당이 네. 더 오르락내리락 할 수 있어서 네. 사실 그런 식의 종류가 혈당 지수를 따져서 음식을 먹고 이렇게까지 하실 건 아니고 전반적인 양의 문제고요. 네. 같은 양이라면 칼로리가 많이 차이가 납니다. 예를 들면 떡 100g과 케이크 100g의 칼로리 차이는 꽤 많이 나거든요. 케이크 안에는 네. 버터가 굉장히 네. 많이 네. 들어가기 때문에 해서 같은 양이라면 칼로리가 조금 더 낮거나 네. 단백질이 좀 충분히 포함되어 있는 음식을 드시는 게 네. 좋지 않을까. 네. 그래서 다이어트를 하실 때는 좀 배불리 먹는 걸 항상 좋아하신다라고 하면 배불리 먹되 칼로리가 적은 음식들을 좀 골라서 드시는 게 편하겠죠. 네. 예를 들면 그런 게 뭐가 있을까요? 칼로리는 적으면서 저도 사실 먹는 거 참 좋아하긴 하는데 배불리 먹으면서 칼로리가 낮은 음식들을 먹으면 좀 허전하더라고요. 솔직히 말씀드려서. 네, 그래서 야채나 과일을 많이 드시라는 얘기를 하긴 하는데 요런 게 좀 도움이 될 수 있을 것 같아요. 연구를 해보면 아침 식사를 단백질로 한 분과 아침 식사를 탄수화물로 한 사람을 비교했을 때 네. 단백질로 아침을 먹으면 네. 하루 종일 포만감이 좀 유지가 된대요. 그래서 아침을 한 집단은 이제 아침을 달걀이나 두부를 먹이고 한 집단을 아침은 빵이나 이런 걸로 이렇게 줬더니 빵을 먹은 집단이 점심이 되기 전에 배고파하는 속도가 네. 빠르고 네. 하루 종일 섭취하는 칼로리도 더 많더라라는 통계가 네. 있어요. 네. 그래서 다이어트 때문에 오시는 분들에게 제가 알려드리는 팁이 한 3가지 정도 있는데 그중에 첫 번째가 아침 식사를 단백질로 하시라는 말씀을 꼭 드려요. 네. 네. 제 미울사랑이 이번 사고하고도 관계 있는 질문인데요. 아무리 목이 말라도 바닷물은 절대로 먹지 말라는데 물이 없다면 바닷물이 도움이 되나요? 네. 바닷물은 굉장히 염도가 높기 때문에 네. 오히려 갈증을 네. 많이 일으킬 수 있어서 힘드실 거예요. 네. 그리고 염분이 많이 들어있기 때문에 네. 내 몸에 있는 실제 농도보다 훨씬 높은 네. 염분이 네.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과한 소금은 오히려 수분의 그 원활한 뭐라 그래야 되지? 순환을 방해하기 때문에 사실은 염분이 높은 물을 드시는 것은 더 괴로우실 것 같아요. 네. 팥빵무찌님인데요. 요즘 탄수화물 중독, 견과류 중독이란 말도 나오던데
견과류 상품이 너무 많이 나오는데 오히려 오래된 견과류에 발암 물질이 있다는데 그건 어떻습니까? 이게 안 그래도 견과류에 대한 얘기는 할 얘기가 참 많긴 한데 견과류가 좋다고 해서 네. 많이 드세요. 근데 그 견과류의 칼로리가 어마어마해요, 사실. 네. 그래서 어떤 분이 콜레스테롤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견과류가 좋다고 한 통을 사다 놓고 집에서 이제 네. 심심할 때마다 드셨다고 네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게 견과류가 조그맣게 한 줌만 쥐어도 막 칼로리가 한 200칼로리 막 이렇게 나가는데 뭐 호두 같은 거라든지 아몬드 이런 걸 사다 놓고 뭐 하루에 한 줌씩 계속 드신 거죠. 간식처럼. 네, 네. 이거를 꽤 많은 칼로리 때문에 살이 오히려 찌게 되는 경우도 있고 혹은 견과류에 있는 그런 지방질 때문에 설사를 유발하는 경우도 꽤 있는데 네. 이 지방질이 오래 놔두면 산패가 돼요. 그렇죠. 네. 그러면서 이 산패된 지방들이 오히려 소화를 방해하거나 네. 위장장애를 일으킬 수 있고요. 네. 그래서 견과류는 신선한 견과류라고 하면 딱히 이제 기준이 있는 건 아니지만 유통기한을 넘어선 거는 안 네. 드시는 게 좋을 것 같고 네. 그리고 하루에 뭐 예를 들면 아몬드랑 호두 뭐 이런 거 개수로 따졌을 때 뭐 한 2-3개, 3-4개 정도 드시는 거는 도움이 될 수는 있는데 그 이상 드시는 건 그 2-3개 먹는다면 네. 이게 내가 견과류를 필요한 이유를 충족시키지 못할 거라고 생각하죠. 네, 그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있어요. 네. 왠지 과일을 먹어도 좀 이렇게 풍족하게 먹어야 네. 될 것 같고 네. 견과류를 드셔도 이렇게 한 주먹은 좀 드셔야 될 것 같고 네. 그렇지만 보통 우리가 시중에 판매되는 뭐 견과류 요즘에는 1온스만큼 포장해갖고 네, 하루에 하루 이만큼 하루 필요한 양이라고. 하지만 우리가 견과류 말고도 많은 음식들을 먹기 때문에 네. 견과류만을 통해서 우리가 그것들을 섭취하지는 않잖아요. 그래서 네. 몸에 좋은 콜레스테롤이 다른 음식들을 통해서도 섭취가 가능하기 때문에 네. 그렇게까지 뭐 이렇게 꾸준히 꼬박꼬박 챙겨 드시는 것은 네. 오히려 조금 체중이 늘어나는데 기여를 하게 되지 않을까. 네. 네. 신이 내린 짱돌님, 오늘 방송을 기다리는 분도 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두가 제자리에서 열심히 하는 모습이 좋아 보입니다. 네. 많은 분들이 또 다양한 생각을 가지고 계시니까요. 근데 우리가 그러니까 지금 운동 얘기를 좀 많이 못했어요. 네. 그러면은 그 운동도 적합한 운동이 있고 오히려 또 적합하지 않은 것도 있을 거고 그걸 어떻게 분별을 해야 될까요? 그 어떤 운동을 해야 되느냐도 네. 굉장히 많이 물어보시는데 네. 음식을 먹는 것에서도 어떤 음식을 먹느냐보다는 전체적인 양이 중요하거든요. 네. 그래서 과하지 않고 꾸준히 비슷한 양을 드시는 게 중요하고 운동을 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어떤 운동을 하느냐보다는 본인이 해서 재밌는 운동을 하시는 게 제일 좋아요. 네. 네, 뭐 근력 운동을 하면 뭐 안 되지 않느냐, 뭐 유산소 운동만 했을 때는 뭐 효과가 없지 않느냐라고 했는데 네. 제가 봤을 땐 아무것도 움직이지 않는 것보다는 네. 어떤 운동이든 하시는 게 훨씬 도움이 되실 거라는 확신이 있습니다. 그래서 네. 많은 분들이 운동을 너무 안 하시기 때문에 어떤 운동이든지 하시되 네. 다만 잘 모르고 잘못 하시는 경우들이 많아요. 그렇죠. 특히 이제 오히려 안 좋은 운동을 또 하게 되면 큰일이죠. 그 가장 흔한 게 조깅인데 네. 조깅이 정말 좋은 운동이에요. 사실 네. 굉장히 쉽고 아무 때나 할 수 있는 운동인데 운동을 워낙 안 하던 분들이 아무 준비 없이 조깅을 했다가 네. 첫날 하루 뛰고 몸살 나서 이제 못 뛰는 경우도 많고 네. 무릎이나 발목을 다치는 경우도 너무 많아서 네. 운동을 하실 때에는 어떤 운동이 됐든 간에 준비 운동을 네. 충분히 해주셔야 돼요. 특히 날이 조금이라도 서늘할 때는 무릎이나 발목을 잘 풀고 운동을 하셔야 되는데 네. 날이 좀 이제 풀렸다고 해서 갑자기 야외 운동을 무리해서 시작을 하시거나 하면 안 쓰던 무릎이나 발목 인대가 무리를 받게 돼서 네.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많아요. 네. 그래서 운동화도 잘 준비하셔야 되고 관절에 대한 준비 운동도 충분히 하신 채로 운동을 시작하시기를 꼭 당부를 드려요. 네. 근데 관절에 필요한 준비 운동 우리가 보통 그 국민체조 그런 거 정도면 되나요? 네, 그 정도만 돼도 준비 운동으로는 충분하죠. 네. 우리가 뭐 국민체조가 기억이 네. 다 나실지는 모르겠는데 네. 그 정도가 관절을 조금 워밍업 하기에는 괜찮은 네. 운동이고요. 네. 그리고 스트레칭 이제 뭐
뭐 헬스장 가면은 뭐 벽에 막 붙어 있잖아요. 그림들도. 네. 그런 정도의 스트레칭으로도 충분히 준비 운동이 되고요. 네. 그리고 운동을 하실 때는 조금 보통 최소한 이 정도 네. 시간은 해줘야 된다라는 기준이 있는데 네. 다이어트를 하실 목적이라 그러면 적어도 우리가 일주일에 뭐 한 150분 정도 이상의 운동은 해주셔야 네. 효과가 좀 있고요. 일주일에? 150분 정도 이상. 150분. 네. 만약 닷새를 한다 하면 30분 이상. 네. 그리고 땀은 조금 나야 네. 운동 효과가 있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예전에는 30분 이상 하지 않으면 효과가 없다 뭐 네, 이런 네, 얘기도 네. 있었는데 그런 이론은 요즘에 이제 아니라고 많이 밝혀져서 그래도 30분, 예를 들어서 20분 움직이는 게 안 움직이는 것보다 낫겠죠. 그렇죠. 네. 근데 예전에는 이런 게 있었어요. 10분씩 3번 움직이는 것보다 30분을 한 번에 네, 움직이는 네. 게 효과가 더 좋다 이런 얘기도 있었는데 네. 꼭 그렇지만은 않다. 그래서 네. 짬날 때 네. 수시로 운동할 수 있으면 그것도 충분하다. 이런 얘기들이 네. 요즘 나오고 있어요. 네. 그리고 이제 이것이, 그 운동하시기에 너무 근력이나 이런 것이 없는 분들, 예를 들어서 노약자 같은 분들. 근데 또 이제 그분들은 악순환이잖아요. 움직이지 않으니까 또 네. 근육에 힘이 없고. 맞아요. 이미 이제 30대에부터 뼈에서 이제 칼슘이 빠져나가기 시작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이제 그때부터 뭔가 뼈에 자극을 주는 운동을 꾸준히 하지 않으면 결국에 네. 점점 가면 갈수록 골밀도가 낮아지게 되고 네. 근육하고 인대의 힘도 점점 없어지게 돼서 그때는 뭔가 좀 충격을 많이 가하는 운동보다는 네. 스트레칭이나 집에서 하실 수 있는 맨손 체조나 이런 네. 것들을 활용하시는 게 좋아요. 네. 괜히 잘못 했다가는 사고가 한 번 나게 되면 크게 나기 때문에 야외 운동을 하실 때에도 최대한 살살 하시는 네. 게 좋고 실내 운동을 하실 때에도 도구를 너무 무리해서 사용하시면 네. 보통 그냥 삐끗할 것들이 네. 골절이나 굉장히 큰 수상으로 넘어가기 이렇게 연결되기 때문에 조심하셔야 돼요. 젊은 분들도 네. 전혀 운동에 대한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분들은 똑같은 마찬가지인 거죠. 네, 기분 좋다님께서 신이 내린 짱돌림 글에 댓글을 다셨는데요. 저도 노동하면서 듣고 있는데 계속 애도 댓글 들으면서 슬픈 음악만 들으니 더 몸과 마음이 지치네요 하셨습니다. 그래요. 우리가 정말 어느 시기까지 이런 분위기, 어느 시기까지 조금 용기를 북돋아 드려야 될지 이것이 저희로서도 참 판단을 내리기가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저 지나치지 않는 상황에서 서로 좋은 마음으로 이해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팥빵모찌님. 지금 말씀하신 거하고 연결되는 질문일 것 같은데요. 네네. 35세 이후에는 절대 뛰지 말라고 하더군요. 이거는 조금 어떻습니까? 저는 뛰는데요. 35세 이상이지만 뛰고 있습니다. 네, 네. 네. 훈련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뛰면 많이 네. 다치시는 데가 무릎이에요. 사실 네. 무릎하고 발바닥도 되게 많이 다치시는데 네. 족저근막염이 요즘에 네네네. 굉장히 많은데 신발이 이제 플랫 슈즈도 많아지고 그러면서 좀 늘어난 것 같아요. 비만도 많아지고 하면서 그런데 그런 상태에서 잘못된 밑바닥이 되게 단단한 신발을 신고 좀 무리해서 운동을 하시게 된다거나 혹은 무릎을 잘 준비 운동이 되지 않은 상태에서 뛰시게 되면 굳이 35세 이상이 아니라 하더라도 충분히 다치실 수는 있어요. 그래서 운동을 평소에 안 하던 분들은 그런 달리기 같은 거를 갑자기 나가실 때는 정말 만반의 준비를 하고 나가셔야 돼요. 그리고 요즘에 그 마라톤에 대한 그런 왜 관심이 많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좋다, 아니다 이런 그 양쪽의 주장이 아주 팽팽한 것 같습니다. 마라톤에 대한 관점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일단 아무런 준비 없이 그 마라톤을 나가시는 건 무조건 반대를 하고요. 네. 그게 요즘에 단축 마라톤이라 그래서 10km짜리 마라톤이 많아요. 네. 짧게는 5km짜리도 있고 한데 네. 보통 저희가 걷는 속도가 5km를 1시간 안에 들어오는 게 보통에서의 산책 속도예요. 네. 근데 그런 대회 같은 걸 하게 되면 다들 이제 목표를 가지고 하게 되는데 운동을 전혀 안 하셨던 분들은 5km를 한 1시간에서 50분 안에 그냥 서서히 뛰다 걷다 하면서 들어오시는 목표로는 삼으면 괜찮은데 무리해서 막 10km를 1시간
1시간 안에 들어오겠다 이런 목표를 세우시려면 적어도 최소 3개월 이상은 사전 준비가 되어 있는 상태에서 네. 뛰셔야 합니다. 네. 그래서 그 뛰는 것에 대해서 물론 건강에 좋죠. 마라톤. 네. 마라톤 좋은데 최소 2, 3개월치 준비를 하지 않으신 분들은 네. 무리해서 뛰시면 많이 다치세요. 근데 장기간 준비해서 그것을 정말 취미가 되셨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몇 살 정도까지만 하라 뭐 그런 게 있나요? 없어요. 그런 건 없어요. 괜찮아요? 예, 괜찮습니다. 네. 마라톤 선수분들도 나이 많으신 분들도 있고 네. 그런 요즘 많이 하는 마라톤에 보면 뛰시는 분들 중에 연세 있으신 네, 분들도 네. 많아요. 근데 그게 충분히 몸에 배어 있고 훈련이 잘 되어 있으시다면 연세는 전혀 상관이 없습니다. 네. 지금 또 글이 올라왔는데요. 발목, 무릎, 고관절 다 안 좋은데 운동을 하면 다음날 다리가 아프고 힘들지만 또 안 하면 몸이 너무 찌뿌둥하고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네, 관절이 안 좋으신 분들에게 저희가 가장 많이 권하는 운동이 수영이에요. 네, 네. 그래서 실제로 류마티즘이나 이런 관절염 있는 분들에게도 수영을 많이 권하는데 네. 중력의 영향을 받지 않고 운동을 할 수 있기 때문에 관절의 로딩이 좀 적습니다. 네. 그런 상태에서 근육을 키울 수 있기 때문에 네. 수영이나 아쿠아로빅 같이 물 안에서 하는 운동을 하시면 네. 훨씬 개운하실 거예요. 네. 근데 이제 이것이 지방에 계신 분들, 이 시골에 계신 분들이 참 이게 참 걱정입니다. 수영장 시설이 안 돼 있으신데. 근데 사실 연세 높으신 분들은 수영이 참 좋은데, 그죠? 맞아요. 네. 그렇습니다. 오늘 그래서 이렇게 다이어트, 정말 우리가 다이어트를 너무 한정되게 생각하는 그런 좀, 하도 그 사회에서나 언론 매체에서 다이어트 하면 체중 빼는 걸로만 우리에게 세뇌를 시켰기 때문에 건강 전반에 대한 식이요법을 다이어트라고 우리가 해석을 해야 바른 해석이 될 것 같습니다. 하여튼 분위기가 이런데 모든 것이 정말 사실 조심스럽다는 것이 제 솔직한 말씀입니다. 근데 조심스럽게 우리가 이번 재난에 대한 총정리도 사실은 각자가 처해 있는 상황에서 충실함이 부족했기 때문에 이런 참사를 불러오지 않았나 하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도 이런 분위기 속에서 저희 시간 함께해 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요. 오늘 소소한 주치 정재닥 선생님께서 답변해 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